그냥 나한테 너무 다정하게 해주는 게 좋았죠.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웃을 때 너무 예쁘시다. 그 말. 그 말만 안 한다면 어떤 말? 내가 봐서는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 살찐 사람들은 치마 입으면 안 돼. 그냥 아까 바지 입은 게 훨씬 낫어. 아까 많이 먹었지? 뭐 샀어? 그치? 그거 없다니까? 일단 그거 다 꺼. 어머. 오, 밥을 뺏으시는 거예요? 일단 그거 다 꺼내요. 다이어트를 하라니까. 먹는 걸 그렇게 못 먹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라니까. 안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왜 답답하죠. 근데 답답하죠. 먹는 거 갖다 뭐라 그러면 진짜 서운한데. 남자들이 돈을 벌면 마누라 이뻐진다니. 나는 돈을 못 번가 봐. 맨날 라면에 뭐 밀가루 빵에. 그만하라니까! 내가 그렇게 뚱뚱하고 내가 그렇게 짐승 같냐, 너는? 그것은 내가 관리를 못한 게 죄지. 관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주니까 의미가 없더라고.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걸 신청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야, 이 정도라고요? 근데 이걸로 이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은 사연을 직접 신청했다고 하시니까 진짜 좀 심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매운맛인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 부부를 얼른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날씬하신데? 뭐 그렇게,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흥에서 온 남편 결혼 24년 차 마강문입니다. 떨리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 안정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남편분께서는 신청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당황은 했지만 뭐 난 이 프로가 도대체 뭔 프로인가는 정확히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잘 됐다, 잘 됐다. 정확히는 몰라. 오늘 이제 매운맛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은 이제 아내분한테 우리가 원영 리포트 한번 나가서 하여튼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어보자. 그래서 그러셨을 때 이제 그 나가는 이유가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 여기 가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 될까 해서. 뭐. 될 것 같아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부딪히시는 게 사실 좀, 와, 안타깝네요. 예. 네, 애기 아빠는 그나마 내가 못 먹게 하니까 네가 몸이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틀리거든요. 근데 또 아까 또 우리가 연애하실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또 엄청 날씬하셨어요. 네. 네. 그게 연년생으로 애들 네. 이제 큰애 낳아가지고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걸 몰랐는데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또 둘째까지 회복할 시간이 없어. 없었어요. 연년생이었구나. 아, 그러다가 자연히 빠지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 진짜 뺄 여유가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막둥이 낳아놓고 한 걔가 2살 때 내가 다이어트를 좀 했었어요. 이게 우리 신랑한테 내가 하는 말이 그놈은 입 좀 잠그고 있으라고 한 달만. 오직 하면 거기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그래서 애기 아빠가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빼셨어요? 좀 고구만 먹고 우와. 좀 헬스를 다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갖고는 살을 뺐죠. 어머. 가게 하기 전에 12kg인가 뺐었어요. 12kg요? 네, 많이 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요요 현상이 나와버리더라고요. 맞아. 바로.
유지하는 게 그게 힘들죠. 내가 애기 아빠 때 하는 말이 나 운동 좀 하게 해줘. 네. 그러면 내가 받는 부분 내가 해줄게. 네. 근데 가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안 하면 안 되냐. 걔가 또 운동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살이 이렇게 12kg 빼셨다가 다시 좀 약간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여유가 없다. 업무 스트레스는 업무 스트레스도 막. 네. 근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또 그 아내분의 건강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애기 예. 아빠는 건강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남들 보기에 남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냐. 항상 모임을 가면 봐라. 남들은 봐라. 응? 먹는데 그렇게 안 먹는다.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날 건강 위해서 하는 말이요. 물어보면 얘기를 못해요. 그렇다면 이 남편분은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살 빼라는 퍼센트와 내 아내가 좀 잘해주고 멋지게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 퍼센트를 본다면 솔직히 몇 대 몇이세요? 60대 40. 아, 60대 40. 60%가 좀 더 이뻐 건강. 보이는 거. 아, 이뻐 보이는 거.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라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뻐 보였으면 하는 게 한 60% 있으시군요. 아, 예쁘셨으니까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네. 생각. 혹시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50이 다 된 마누라한테 뭐 이렇게 자꾸 예쁜 걸 바래? 혹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배우자의 어떤 외모나 체중에 따라서요 결혼 만족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요. 배우자가 과체중일 때 결혼 만족도가 감소하고요. 이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왕이면 어떤 모습이어도 좀 서로 아끼면 좋겠지만 인간 안에는 또 이러한 면들이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자면요. 아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분께서 우울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한 3, 4년 전쯤. 근데 아까 우울증 약을 또 남편분이 약을 못 드시게 했다고.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약 못 드시게 했어요? 우울증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울증은 아니고 좀 성격이 좀 애견 뭐 성격상 좀 뭐랄까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했지. 제 생각에는 우울증이 아니고.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근데 또 약에다 너무 의지하고 약 먹으면 자기만 해 하루 종일 자버려. 약만 먹으면 그 약이.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전문 영역입니다. 네. 일단 남편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울증 맞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약간 우울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우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렇게 봐서 우울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울증의 가장 중요한 일반 랭킹 1등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살 사고예요. 무서워. 그리고 초창기에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을 때는 이 생각을 꽉 눌러줘요. 그래서 이걸 꽉 눌러주는 약은 졸립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내 그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증상을 잘 조절해주지 않으면 정말 운이 나쁘면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약을 초기에 좀 쓰는 거고 이제 좋아지면 약들을 좀 바꿔 나가기도 하고 줄여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 항우울제는 안 졸려요.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이제 우울증을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우울증은요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굉장히 증상이 다양하고요. 남편분이 보셨을 때 어이구 큰일 났네 하는 정도면 굉장히 심한 우울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상의를 해야 돼요? 전문의와. 농기계는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됩니까? 마사장님과. 이제 살에서 비롯되는 사건이 계속 불어나네요. 근데 참 그 말은 감동적인 한번 업어보고
쉽다는 말은 마음이 참 엄청 따뜻한 광문 씨 너무 분인데. 따뜻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아까 영상에서 남편분이 그 아내분 허락도 없이 옷을 이렇게 버렸어요. 이제 저도 거기서 약간 놀랬거든요. 조마조마했어. 네, 조마조마했죠.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하셨어요. 이게 저는 몸은 그대로인데 옷이 이게 바꿔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애기 아빠한테 말을 못 해요. 말하면 네가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옷을 비싼 걸 사줘도 막 겁을 좀 내가 내요. 네. 그 어느 정도 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도 평균 수치 같은 수준? 그러니까 사람이 아 그래도 딱 보면은 건강하게 보인다. 막 이러잖아요.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남편분이 이제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아내가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또 뿌듯하기도 하실 거고. 근데 아내분은 원래 천성상 그렇게 외모를 많이 꾸미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검소한 분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홈쇼핑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할 때 다 제 옷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디분들이 해온 옷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옷을 그냥 입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홈쇼핑은 큰 사이즈가 나옵니다. 7788. 그죠? 그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하신 거네요, 그럼 합리적으로. 네, 왜냐하면 뭐 물론 더 좋은 옷도 입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일단 안 맞으니까. 그리고 언제 한번 저도 이제 뭐 조금 더 지금보다 체중이 더 나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홈쇼핑에서 바지를 시켰거든요. 77 딱 시켰어요. 근데 바지가 딱 왔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요즘에 홈쇼핑 바지 너무 좋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내가 88로 바꿨어. 전화해가지고 어떡해. 왜? 그 말을 뭐하러 근데 또 하셨대, 하나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눈물 없는 못 듣는. 고마웠어요. 창피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재밌었죠. 그래서 아니 근데 또 하나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옷이 딱 왔는데 좀 작아. 근데 이 약간 체중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로망이 있냐면은 내가 빼서 입으리라.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 아내분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작은 옷을 보면서 내가 저걸 언젠가 입을 거야. 그래서 사실 소중해요. 소중해요. 완전. 빼서 입는 정확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놔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우리 신랑은 싹 버려버리더라고요. 광문 씨 옷 버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시는 굉장히 서운하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진짜요? 나는 그거 거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아니요, 나는 전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랬어요, 전. 그래서 제가 지금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안 입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와이프가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는데 빼서 입으리라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나도 그렇고 둘이 큰 죄를 저질렀고 지금 옷장 가신다 이제. 광무 씨도 모르고 그러신 거잖아요. 빼서 입으리라고. 아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좀 안 좋은 옷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은 좋은 옷 입고 다니라고 안 좋은 거 그냥 싹 몰래 버려버려 다 그냥. 후줄근해 보이는군요. 네. 이거는 싸구려. 백화점 가거나 막 그런 데 가야 좋은 옷. 광문 씨가 지금 제 얘기할 때인데 왜 얘기하면 게 네, 충분히 듣기 위한 거니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얘기하면은 남 주는 걸 좋아해요. 이제 주는 걸 좋아해요. 예, 주는 걸. 근데 이제 우리 저는 눈가를 붙인 거 액자 만든 거 있잖아요. 저는 눈가를 붙인다고 눈가. 약간 그 접살만. 십자수요? 보석 십자수요? 접살만한 눈깔. 이걸 붙여서 남을 준 것이 진짜 성길나. 막 이런 것을 왜 못하게 하냐면은 저 그 시간이면 저거 하나 붙인데 한 일주일을 잠을 못 자고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면 1시간씩 하루에 운동만 해도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다르시구나. 이 얘기는 갑자기 우리 남편분이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갑자기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요. 십자수는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행복감을 줬을 거예요. 네. 굉장히 행복하시죠. 네. 인간은 누군가, 나 이외의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특히 의미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 사람한테
그냥 존재로서 인정을 받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인간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는 기준이거든요. 인간한테는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정 욕구가 뭐냐면 남으로부터 찾는 나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아까우신 건데 아내분은 거기서 오는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어떤 이렇게 정성이 다 들어간 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아내를 굉장히 아끼고 걱정하세요. 그건 뭐 제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생활 속에서는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주시고 결국 이 남편으로부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인가가 요즘 최근에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나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매서운 바람 아직도 부네 기다렸어 근데 평소에 모임 이런 날에도 이렇게 좀 못 드시게 네. 하세요? 못하게 해요. 째려보고 위아래 훑어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럼 지인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드시게 하시죠, 그럼. 이제 오지가면 나 먹으라고 우리 신랑 각시들이 이렇게 막 술 먹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은 묵도 안 하면서 막 얘기만 믿겨요. 막 묵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 보기 싫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요, 저는 이제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건 단지 체중, 뭐 많이 먹냐, 적게 먹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남편분은 상대방의 의견이 남편분의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는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놔둘 거야 버릴 거야? 버려. 묵 거잖아 그지? 오늘 가 오늘? 가야지. 몇 시에? 7시. 그게 평상시 안 하면서 안 먹잖아. 지금 불편하니까 못 먹잖아. 원래 안 먹어 원래 불편한 사람 원래 안 먹는다.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으시냐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대화 내용에 대한 또는 생각에 대한 주장에 대한 인정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아내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할 겁니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찬물을 쫙 끼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안 먹을 거야 그러면 먹을 거잖아. 그리고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알았어 하고 조금 있다가 근데 빵 숨겨놨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이 옳고 틀리고 실천하고 못 실천하고는 나중 문제고 표현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특징은 있으세요. 이쪽은 막 화를 내고 얘기하는데 남편분은 차분하게 결국 먹을 거잖아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빈정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빈정거린다. 그러니까 빈정거리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뜻이 아니어도 상대가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왜 고등학교만 나오시고 이제 일단 사업 이제 전선에 뛰어드셔서 돈을 버셨는데 이처럼 그냥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은 본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난 성공한 거야. 그래서 본인의 생각, 판단, 방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랬기 때문에 성공하셨을 거예요. 새벽 4시 잠들지 않아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
난처럼 마음이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지나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 고집스러워져요. 그리고 편견적 사고를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니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아내와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표현되는 양상은 당신과 내가 대화할 때 90% 대화의 주제는 먹는 거, 먹지 말라는 얘기고 아내의 정체성은 남편 앞에 있을 때는 그저 살찐 여자일 뿐이에요. 아무리 속마음이 정말 진심이 가득해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녹화 오기 전에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거를 이제 해보시게 했는데요. 아내분이 뭐라고 쓰셨냐면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내가 뚱뚱한 거. 내가 바라는 여성상은 예쁘고 날씬한 사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의 미래는 공란으로 비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조차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공란으로 비워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내분은 살을 빼고 싶긴 하세요? 빼고 싶죠. 이유는요? 신랑이 원하니까. 신랑이 원하니까. 애기 아빠가 원하니까. 어때요, 박사님? 20년째 살과의 전쟁 중인 이 부부에게 오늘은 좀 어떤 힐링 포인트를 주실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그런데 부부는 더하죠. 그래서 언제나 서로 의논하고 균형을 맞추고 협조하고 살아가는 면도 있지만 내 인생을 내 주도권을 갖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야 되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빼앗겼던 다이어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맞아.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하루에 꼭 필요한 정도의 열량과 식단,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는 것들을 좀 잘 공부도 하고 스스로 그거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설사 또 먹어 그래도 아니야 오늘 내가 이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먹을 시간이야. 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당신 관심은 고마우나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주도권을 가져오셔야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다이어트의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쁜 거? 아니죠. 건강.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의 몸이 가장 건강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남편께 드리는 힐링 리포트입니다. 남편분은요, 입에 지퍼 쫙. 네. 지퍼 쫙. 네. 믿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퍼 쫙. 아니, 근데 너무 삶을 열심히 사시는 분이긴 해요. 근데, 아니, 좀 잘못 알고 계신 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도 많고요. 일단은 좀 지퍼 쫙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아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얻고 싶은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시는 거는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라 부부가 당연히 서로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당신이 체중이 나가도 나는 당신을 언제나 사랑해.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나의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낯간지러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살쪘잖아. 자꾸 술 먹으면 또 살찌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그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전에서 말하는 건 약간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못 참지. 네, 네 정말 다른 사람도 나중에 점점 무시해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신다면 아마 우리 아내분의 우울한 마음도 한결 좀 잘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네. 계속 보면서 두 분의 원인이 뭘까? 네네. 그 계속 추적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이제 두 분이 식사하시는 것을 저는 못 봤어요. 오, 맞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네. 이 기분이 저는 아침을 그 현미밥 지으셔 아침을 두 분이 꼭 드시는 게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진짜 바꾸셔야 그리고 이제 김치도 맛있. 이게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침 같이 먹기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 안 드신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그 광훈 씨 그러셨잖아, 수십 년. 먹고 싶죠. 그러니까 그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때는 지퍼 입 닫고 말이야. 뜯으시는구나. 그 다음에 왜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 있잖아요. 치팅데이. 치팅데이 때 함께 하시면 되겠네. 한 달에 한 번은 그날은 칼로리 생각하지 마시고 두 분이 그렇죠. 무장 해제하고 정말 맛있는 거를 드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경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서로에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조금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술 먹거나 했을 때 좀 안 좋게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는 상처가 많이 들더라. 내가 표현을 못해서 아무튼 표현도 해보고 아무튼 노력해봐야죠. 이 작고도 좀 바꿔볼게. 맞아, 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는 정말 두 분 식탁이 잔소리 말고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맛있는 음식 얼마나 행복해요, 같이 먹는 거. 맞아요. 저희가 두 분 오은영 리포터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셨습니다.